네, 이어서 우리 시장 전반적인 전략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대신증권의 박중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또 어떤 변수들을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설 연휴를 보내고 새롭게 시작한 한 주인데요. 이번 주는 국내외 이벤트들이 많아서 주 초반에는 이들 이벤트들의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일부터 이틀간 유로존 및 유럽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12일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 교서가 발표됩니다. 14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와 옵션 만기가 동시에 있고요. 15일부터는 이틀 일정으로 G20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각자 구체적인 주제들은 다르지만 이들 이벤트들을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환율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재무장관 회담과 G20 재무장관 회담 등에서는 엔저와 관련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G7 차원의 통화 전쟁 방지 및 엔저에 대한 대응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엔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IT 자동차와 같은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국내 증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지난주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이번 주에는 크게 악재가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라호이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탈리아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긴축을 비난하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정시의 불안 요인으로 지난주에는 작용을 했습니다. 마치 그리스와 프랑스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2012년 5월을 연상시키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와는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2012년 11월 중순 이후부터 유럽발 안도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난해 5월과는 달리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경우에 취해질 수 있는 22의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과 같은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큰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큰 변수가 또 엔화를 중심으로 한 외환 시장의 동향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는 또 IBK 경제연구소의 곽동철 연구위원과 함께 이 환율, 외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참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횡보 국면 모두 다 좀 관망세가 짙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수의 방향을 우리가 어느 쪽에 놓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변수가 원화나 엔저와 같은 환율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략을 생각할 때도 환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엔저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의사 표명으로 달러당 1,100원 선에 근접하는 등 환율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전기전자 업종의 종목들과 자동차주들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다 최근 주춤해진 은행주들 역시 환율 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대형 금융 지수사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완료됨에 따라서 실적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도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박중섭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